안녕하세요. 상큼샘의 성김요양TV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좀 이벤트 복장을 좀 했습니다. 병동에 있는 환우분들이 요양 간병 병동에 있는 환우분들이 정신지체 환우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물을 주는 날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병동에 참 그런 희망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실제 현실이다 보니 제가 이렇게 내일 성탄절 근무를 하면서 환자들한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벤트 복장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내일 가면 코로나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온다고 얘기하고 제가 대신 산타 노릇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기애애한 병동 분위기를 생각하니까 벌써 설레네요. 오늘은 호흡기계 마지막 그 요약 정리 시간입니다. 여태까지 배운 것들 핵심 요약 정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호흡기계 노화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계 노화에 따른 특성은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폐포의 탄력성 저하라든지 폐 순환량 감소, 호흡 근육의 위축, 근력 약화, 기침 반사 저하, 섬모 운동 저하,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돼서 호흡기계의 노화에 따른 증상들이 이렇게 안 좋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암기하려고 하시다 보면 머리가 너무 아프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노화는. 그래서 문맥상의 부정적인 용어, 저하된다, 약화된다, 감소된다 이런 것을 고르셔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되었다라는 긍정적인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증가라는 말만 생각하시면 긍정적이어서 틀릴 것 같지만 문맥상의 의미로는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되었다니까 나쁜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노화의 특성으로 맞는 것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호흡기에 감염이 쉽게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요 질환에 대해서 호흡기계 주요 질환에 대해서 한 5가지 질환을 배웠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그리고 폐렴, 천식, 그 폐결핵까지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한 가지 개정된 것에서 독감이라는 것이 개정돼서 나와서 앞으로의 문제 중에는 여태까지 나왔던 질환들은 계속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독감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 혹시라도 한 번 더 책이 개정이 된다면 코로나에 대한 감염, 대책 이런 것들이 호흡기계 질환 관련해서 다시 첨가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독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죠. 그래서 겨울철에 유행하는 고열, 기침, 호흡기 증상들을 일으키는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 특징입니다. 관련 요인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주 원인이고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특징입니다. 증상은요, 발열의 의미는 38도 이상을 얘기하고요. 두통, 코막힘, 근육통, 마른 기침, 전시, 세약감 등 일반 몸살 감기처럼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38도 이상의 감염이 있을 때에 이렇게 발열 증상이 지속된다. 이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른 인후통, 두통, 다른 것들은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비슷하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민 예방은 안정, 수분 섭취. 왜냐하면 바이러스 질환이 면역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 면역을 충분히 이제 개선시켜 주면서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하고 잘 자고 잘 먹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대증치료 하나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증치료 중에 하나로서 약물 복용이 있는데, 뭐 두통 시에는 해열제 두통약을 먹는다든지, 열이 올랐을 때 해열제를 먹는다든지 하면서 일단 바이러스 원인균을 없애기 위해서 항바이러스 제제 타미플루 같은 거 먹습니다. 근데 이제 타미플루 책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내성이 이 약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 시간에 맞춰서 5일 동안 약을 복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매년 1회 환절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꼭 해야 된다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만성기관지염입니다. 만성기관지염은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 힘든 질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 기도가 좁아진다 하니까 천식과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식은 기도가 좁아지긴 좁아지지만 협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기도의 부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관지가 주어냐, 기도가 주어냐, 그 문맥상의 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관지,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천식은 특별히 과민반응 자극이라는 말이 나와서 알레르기 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기관지염의 정의로는 기관지 얘기가 나와야 되고, 말 그대로 이제 질환명에 맞춰서 만성적 염증으로 나중에는 기도가 차츰 좁아지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요인은 더러운 공기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흡연, 매연, 그리고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이런 질환이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증상은 이른 아침에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나오는데, 이 가래 색깔이 흰색이나 회색 또는 점액성 화농성 객담이 나온다는 것, 가래 색깔, 가래 어떤 유형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호흡 곤란과 체중 감소가 있습니다. 호흡하기 힘들다 보니까 칼로리 소모가 많아요. 그래서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또 해주시고요. 치료 및 예방은 가래를 자꾸 뱉어내서 통기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관지의 통기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심호흡과 기침을 장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관지 내 가래를 자체적으로 뱉어낼 수 있도록,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만약에 환자가 스스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가래 배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그러면 석션이 이때 들어가게 됩니다. 석션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요양보호 기술이기 때문에 2교시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1교시 시험을 다 진도를 빼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복습하면서 다시 거기에 해당하는 케어들에 대해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거담제와 기관지 확장제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담제는 가래를 묽게 해주는 데 쓰이고요. 기관지 확장제는 이제 좁혀져 있는 기관지를 넓혀줘서 가래의 배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겁니다. 둘 다 사용해요. 그래서 거담제와 기관지 확장제 이렇게 나오면 만성 기관지염을 고르실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원인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더러운 공기였어요. 흡연이라든지 매연 이런 공기들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금연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오염된 공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기청정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기관지가 이제 온도나 습도의 그 차이 때문에 더 이렇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후의 노출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도와 기도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온도가 전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뜨겁거나 뭐 너무 차가운 음식을 이제 먹어서 기관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항상 이제 적정 온도의 음식을 드시는 것이 케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폐렴입니다.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그리고 또 화학물질에 의해서 폐 조직이 염증이 생겨서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네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화학물질.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음, 뜨거운 이제 그 연기들, 이런 걸 마셨을 때, 폐 조직에 염증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관련 요인 중에서요. 세균 바이러스, 이제, 그로 인한 폐렴, 그리고 흡인성 폐렴이라는 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흡인성 폐렴입니다. 이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 내로 넘어가서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폐렴을 갖다가 우리는 흡인성 폐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흡인성 폐렴인 사람들은 주로 연화장애가 있는 뇌졸중 환자들이 흡인성 폐렴이 주로 걸려요. 그래서 음식을 먹일 때라든지 뭐 물을 마실 때라든지 항상 고개를 젖히기보다는 약간 내려서 식사를 하게 하셔야 이게 이제 식도로 넘어가지 기도로 넘어가게 하면 안 되죠. 고개를 든 자세는 기도를 열리게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다가 사례가 걸리거나 아니면은 흡인성 폐렴이 바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렴 자칫 이제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뭐 감기가 오래돼서 뭐 아니면은 독감 바이러스를 앓고 난 다음에 합병증 때문에 폐렴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노인들한테 그것보다도 더 많이 발생되는 질환이 흡인성 폐렴이더라. 흡인성 폐렴의 정의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증상은 감기 증상, 두통, 근육통, 고열, 기침, 흉통, 호흡곤란, 가래 색깔은 폐 실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화농성 객담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성기관지염과 비교되는 가래 색깔이죠. 만성기관지염은 흰색, 회색 또는 점액성 끈끈하다. 점액성 화농성 객담이라면 이 폐렴은 그냥 화농성 가래, 농성 가래, 누런 가래가 먼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증상 정리했고요. 치료 및 예방을 보시면 일단 폐렴은 폐실질이 너무 넓은 장기인데 큰 장기가 지금 염증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산소가 드나들 수 있는 길의 의미보다 산소를 보유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투여해 줍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래를 잘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처해 변경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이 약간 45도 기울여진 약간 반자의 자세를 굉장히 편해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숨을 잘 고르게 쉴 수 있도록 약간 체위 변경을 약간 45도 자세로 해준다 하는 겁니다. 완전 반자이는 이런 90도 각도고요. 45도 각도는 그의 반인 이렇게 기울어진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가 이 환자들이 숨쉬기 편한 자세죠. 그리고 기침 및 심호흡을 해서 농성 가래가 빨리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때도 이제 기침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석션이 필요한 경우죠.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환기를 시켜서 공기를 조금 걸러준다든지 적절한 습도 그리고 온도 유지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환절기 이전에 폐렴균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폐균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런 폐렴까지 심각하게 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폐균 예방접종을 꼭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균성 폐렴은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매 시간 규칙적으로 맞춰서 투약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성은 대증치료, 독감과 마찬가지로 대증치료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드시면 이제 폐활량이 적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호흡기 감염이 많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노인분들이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시면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균성 폐렴이든지 독감을 앓고 난 후 바이러스 폐렴 때문에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신다든지 그리고 또 흡인성 폐렴 때문에 뭐 폐염증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증상에 맞춘 케어 그리고 이제 진단명이 이제 자기 환자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공부하신 대로 이제 적용해서 잘 케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번째는 천식입니다. 천식은 기관지가 아니고요.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만성 기관지염은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이지만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기관지 벽의 부종과 또 협착 그리고 여러 가지 자극과 민간 과민 반응에 의해서 기도가 이제 부어올라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좁아들어서 다치게 되는 그런 응급을 요하는 질환입니다. 관련 요인은 각각의 그 알레르기 원이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꽃가루, 어떤 사람은 뭐 강아지 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진드기냐 꽃가루냐 뭐 강아지 털이냐 자기한테 이제 알레르기 원이 되는 거는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감기나 비염이 천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적절히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놓칠 수 있는 것이 스트레스나 흥분, 긴장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에는 이제 스트레스 원을 또 피해야 되죠. 그래서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히 수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긴장감이나 이런 흥분도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특히 운동 직전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해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천식의 응급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뭐 기온차라든지 만성기관지염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안 좋은 공기는 당연히 피해야 되고 우리가 뭐 흡연이나 이런 것도 이제 알레르기 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 호흡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마스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온차나 이제 습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물질들 걸러낼 수 있는 이제 필터링이 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을 꼭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폐렴 천식에 대한 증상으로는 숨을 내쉴 때 섹세금, 호기성 청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침, 가래, 호흡곤란, 기도 경련, 그다음에 또 증상 중에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이 알레르기 비염이 먼저 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천식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천식이 있는 동안 알레르기 비염도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의 하나로 알레르기 비염이 들어가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및 예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처방받은 약물을 정확하게 투여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당한 휴식을 해서 스트레스 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막 먼지라든지 이런 진드기, 알레르기, 곰팡이 이런 것을 생각해서 침구류는 따뜻한 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에 세탁하고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는 것에 마스크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이라든지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환절기 이전에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천식이 있는 분들 보통 봄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꽃가루 알레르기라든지 미세먼지, 황사성 때문에 이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필수로 끼고 다녀야 합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천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알레르기 비염으로 시작해서 항상 마스크를 여름에도 겨울에도 끼고 다녔어요. 그건 왜냐면은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벗어나면 또 바깥에는 굉장히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꼭 애가 에어컨이 센 곳이나 에어컨 있는 데 가면은 아이가 천식이 돼서 와요. 그리고 콧물 질질 흘려갖고 오고.
그래서 여름에도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별명이 닌자고가 되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증상에 따른 이제 대증 치료라든지 이제 면역 치료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알레르기는 많이 좋아져서 없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서 검진이나 확인을 통해서 그 알레르기 원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지금 괜찮아졌는지 그런 것들을 매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 대상자는 굉장히 환자가 고통스러워요.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파킨슨병 환자가 그 병원에 오기까지 한 200m 정도의 거리였는데 밖에서 이제 환자들이 오는 모습들이 1층이라 다 보여요. 그런데 이제 파킨슨 환자분들이 걸음걸이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불안정한 걸음걸이 넘어질 것 같은 걸음걸이를 하면서 쌕쌕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어떤 날 주로 많이 오시냐면 천식 환자분들이 비 오는 날 많이 오세요. 숨쉬기가 힘들어서. 왜냐면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이 공기 중에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공기보다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수분 입자가 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비 오는 날 그렇게 천식 환자들이 힘들어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막 병원까지 걸어오시면서 쌕쌕거리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천식을 앓으면서 뭐 그 네블라이저를 뭐 밤마다 끼고 살았기 때문에 호흡기 관리에 철저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의사 선생님 말씀이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서 발병돼서 면역 치료를 꾸준히 해가지고 좀 호전이 되면 어린 나이에 발병한 애들은 이제 천식이 있더라도 많이 호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인이 돼서 걸리는 비염이라든지 천식은 호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각자 어떻게 질병에 노출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항상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가족들의 건강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시면서 우리 어려운 환자들 끝까지 케어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폐결핵입니다. 관련 요인은 결핵균에 있습니다. 결핵균의 호흡기 감염이고요. 그리고 그 결핵균이 좋아하는 사람들, 면역이 떨어지거나 영양이 불균형한 사람들을 굉장히 이 결핵균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자, 면역력 저하자, 그리고 만성 질병을 갖고 있는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 특히 당뇨병이나 만성 신부전 환자, 그리고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쓰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모두 다 결핵균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폐결핵이 잘 온다. 그래서 관련 요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증상은 초기에는 무증상으로 나타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 결핵균이 내 면역이 떨어졌을 때 활동성 결핵이 되면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입니다. 여기서 말을 많이 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면역이 떨어지는 오후에 고열이 나서 늦은 밤에 내가 자는 시간 동안 면역이 회복되면서 그때는 활동하지 않으니까 오후에 났던 열이 식으면서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려가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환자들이 결핵균에 이완되면은 이 결핵균이 조금 더 많이 잠식을 하기 위해서 그 환자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하게 하고 입맛이 없게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영양 부족이 원인인 환자들에게 식욕 부진으로 인한 체중 감소, 그리고 결핵균이 활동하면서 뺏는 칼로리,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말라요. 그게 특징이고, 그리고 객담의 색깔은 점액성 화농성 객담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느 만큼 결핵균이 내 폐를
잠식을 했느냐에 따라서 피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누런 가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막 피가 나오진 않아요. 기침을 계속 하다가 2주 이상 계속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점액성 화농성 객담이 나오다가 더 잠식하는 그 넓이가 넓어지게 되면 그렇죠. 출혈성 가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주 이상 만약 기침하면 꼭 엑스레이 촬영해 봐야 되고요. 특히 결핵균이라고 진단을 받은 환자들하고 같이 동거동락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잠복기가 2주에서 한 달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 내가 잠복기 때 뭐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기침을 하고 또 기침이 안 나오더라도 2주에서 한 달 이후에 엑스레이 사진과 객단 검사를 꼭 해보셔야 하는 게 특징입니다. 실험인 예방은 그래서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와 가족이 2주나 1개월 이후에 반드시 보건소에서 흉부 X선 엑스레이 등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결핵 전파가 우려된 대상자를 돌볼 때 보호장구, 특히 마스크, 장갑 등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핵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데 그 약제가 굉장히 독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양이 많고요. 그래서 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특징이고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것을 환자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환자분이 빼먹진 않는지 충실하게 복용을 하고 있는지 관찰을 하면서 약물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 발열이라든지 아니면 홍조라든지 뭐 가려움증, 소형증, 뭐 발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진 않는지 그리고 위장장애 때문에 약을 먹기 싫어하는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꼭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이제 간 기능 검사를 꼭꼭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체크를 잘 해주셨다가 외래 환자분과 함께 가셔서 간 기능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상식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특히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폐결핵이든 뭐 다른 뭐 폐렴이든 기관지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호흡기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기침 예절이 필요해요. 이게 개정돼서 이제 폐결핵의 이제 감염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이라고 나왔는데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코와 입을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죠. 그리고 없을 경우에 그런 재료가 없을 경우에는 소매로 가리고 이렇게 재채기라든지 기침을 하는 것이 예절이고요. 사용한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리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그래서 손 씻기도 순서라든지 방법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건 이제 나중에 감염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했을 때 아깝다고 일회용 마스크를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젖거나 축축하면 바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아깝다고 막 빨아가지고 다시 재활용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폐결핵까지 관련 요인, 증상, 치료 예방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 오늘 저의 강의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시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약간 저의 그 의상으로 깜짝 놀라셨다면 예쁘게 봐주시고요. 즐거움을 함께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